안녕하세요. 부톡TV입니다. 오늘은 인건비를 완벽하게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불이행 시 가산세 등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세무서와 사대보험공단의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인건비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금액을 인건비로 경비 처리하더라도 그 효과는 각자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인건비 200만원에 대한 절세 금액을 상한기 따라 비교해보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일수록 더 큰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기준이 사대보험과 세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며 네 번째로는 인건비의 올바른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사대보험과 세법에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대보험과 세법에서 다루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일용직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받는 일당에 대해서 일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세법상 모든 의무가 종료되고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여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때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일용직과 다르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정규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로 받을 때 원천 징수를 한 후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법상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용직과 정규직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사업소득은 세법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이지만 매월 3.3% 원천 징수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관계의 성립 유무입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사대보험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매월 납부액에 대한 부담으로 세법상 정의와는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장차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대보험에서 정규직과 일용직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법과는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세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거나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럼 정규직 근로자의 사대보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로서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부분이 사대보험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실무상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구분이 어려우며 적용되는 사대보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에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을 가입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월에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는 직장 가입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서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근로소득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사업소득자는 지역 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올바른 경비 처리를 위해서 4대 보험과 세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라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원천 징수한 세금을 근로자에게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매년 1월과 7월에 정규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은 1월, 4월, 7월, 10월에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 급여가 지급되는 때 정규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3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보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실무에서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령 원천세 신고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 시에는 되도록 신속하게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5일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그달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해 2월과 3월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작년에 냈던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받습니다. 세법과 4대 보험공단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다 하고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인건비의 올바른 경비 처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비로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건비를 완벽하게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그럼 또 만나요.